최근 들어 정치인들의 입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유경수와 유능한 박정희 이미지를 동시에 어필하는 박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요즘 야권은 내부적으로 박근혜 넘어서기를 놓고 치열한 토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서로 다른 박근혜 전략,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정 교수님. 네. 얼마 전이죠.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지금 광화문에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순신 장군하고 지금 세종대왕상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이 발언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세워야 된다는 그 근본적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네네. 이게 동상을 세우자는 이 취지가 네. 김문수 전 지사의 어떤 그 대권을 향한 어떤 네. 그 박근혜 마케팅이라면은 네. 조금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은 공과사가 있지만 네. 공이 너무 그 평가절하가 돼서 네. 뭐 이번 기회에 뭐 저는 그 동상 그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광화문 그 지금 대로에는 이순신 세종대왕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세우면은 그 거리의 품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네.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5.16 혁명을 일으켰던 그 시청 앞 같은데 그 세우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 런던이나 뉴욕 같은 봐도 네. 곳곳에 그 나라 지도자들 그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세종대로에는 이순신 세종대왕 정도가 딱 좋아요. 또 네. 세종대왕 좀 크다는 그 한때 네. 그 동아일보 기자 지적도 있었는데 세종대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뭐 이런저런 뭐 생각이 많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김문수 전 지사가 특별히 이 발언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또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냥 애매한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렇죠. 어떤 자리에서 하느냐, 예. 어떤 시기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뭐 정치인들의 말을 학자의 말이 아니니까 네. 뭐 100%다 이게 틀리고 맞다, 뭐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네네. 같습니다만 이게 모든 게 정도의 문제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발언을 한 것이 대구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해서 청와대를 의식한 거겠죠. 네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끌어들였다고 보는데 네. 일단 과도했다라고 보고요. 일단 네. 그 동상을 세운다 안 세운다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이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는 뚜렷이 갈립니다. 예. 일단 우리가 우리 사회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게 산업화와 민주화잖아요. 예. 그 산업화에 뚜렷한 공이 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게 민주화 세대도 있었고. 네. 그런데 문제는 동상을 세운다는 건요. 전 네. 국민적인 합의 같은 것들이 전제가 좀 돼야 돼요. 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뭐 기본적으로 산업화가 과연 박정희 대통령 없으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문제는 별도로 좀 치고, 네. 현재 여당의 보수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네. 아무리 대구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차기 대권 행보를 의식했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당에서 김무성 대표를 의식했다 하더라도 네. 청와대에 대한 구애가 지나치다. 네. 이거는 이게 그 모든 발언이라는 게 정도가 있는 건데 도가 좀 지나치다 보고 이 부분이 네. 정말 이렇게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더불어서 다른 것도 얘기해주고 좀 이래야지 좀 그 말 자체가 오히려 더 네. 신뢰가 가는데 네. 너무 그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네. 심한 용비어천가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문수 위원장이 요 얘기만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김문수 위원장이 사실 개인적인 생활도 대단히 청렴하고 그리고 어떤 경기도지사도 잘 훌륭히 수행했어요. 네. 뭐 개인적인 사생활도 나무랄 데 없고 네. 단지 이제 과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운동권 민중당 운동을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런 걸 너무 의식한 게 아닌가. 전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수혁신위원장답게 정말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양심적 보수, 네, 합리적 네, 진보 네. 얘기하듯이 합리적 보수의 모습을 자기가 갖춰나가면 돼요. 지나치게 이렇게 용비어천과 같은 얘기를 쏟아낸다면은 물론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었지.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네, 네.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간 정도가 좀 지나쳤다.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예. 우리 정치부장님이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발언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말씀 좀 드리면 예. 네. 많이 하세요? 예, 예. 편집하려서, 예. 김문수 전 지사가 동상 얘기를 한 것은
뭐 순수한 의도로도 볼 수도 있고 네. 또는 그 차기 대권을 향해서 본인의 어떤 그 진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박근혜 마케팅이라는 걸 할 수도 있는데 네. 동상 자체의 건립에 저는 뭐 우리 국민들 사회에서도 아주 일부 진영만 빼고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그 18년 동안의 집권 기간 중에서 말기에 네. 그 72년부터 79년까지의 유신 기간을 빼면은 그 5천년의 그 배고픔을 해결한 그런 분이에요. 그 오늘날의 최 교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그 쉽게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틀을 마련한 분이고 민족 중 조국 근대화란 말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 네. 부분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역사적으로 너무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네. 본인의 그 비극적인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이제 그 평가는 있어야 되고 동상은 저는 어디라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김문수 전 지사가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를 뭐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뭐 김문수 전 지사가 또 이 동상을 세우자고 말한 게 뭐 정말 그 잘못됐다 이런 시각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문수 지사처럼 그 뉴라이트 진영에서 우리 보수 진영의 그 확실한 입장을 대변하는 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뭐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공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네. 왜 김문수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김무성 대표를 좀 의식한 발언을 왜 했을 네, 것이고 그냥. 아마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그 진보 진영이라든가 야권이 너무 그 세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 동상 세우자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자 그러면은 꼴통 보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 하는데 저는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그 재해석도 있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이런 얘기 안 하면 또 물 건너갈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좋은 말씀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면은 가정법입니다만 네. 김문수 전 지사가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과연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가정도 뭐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정치인이 뭔가 차기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네. 이른바 흔히들 얘기하는 보수의 어떤 아이콘으로 떠오르기 위해서 네. 뭔가 좀 초조한 면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네. 반기문도 요즘 네, 네, 얘기 네.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어떤 동상 문제는 이거 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이끌어내는 게 맞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옳고 그르다의 차원을 넘어서 책임 있는 정치로서 좀 가벼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네. 거예요. 예. 여당은 그렇습니다. 여당은 지금 박근혜 따라하기가 어찌됐든 간에 뭐 대세로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다만 야당은 또 지금 어찌됐든 박근혜 한번 넘어서 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야당은 보면 민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아마 그런 게 있었어요. 박근혜 정치를 지금 우리는 현실로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또 현실은 또 마땅히 또 그렇게 잘 안 돌아가는 게 답답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톤으로 여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 발언 수위가 상당히 좀 세요. 네. 왜 그럴까요? 또 특히 문재인은. 결국은 이제 박근혜를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차기의 집권의 가능성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를 이제 그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럼 박근혜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여론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그 최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그 합리적인 리더십, 그 헤게모니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그 지도자가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피지배 계급 또는 그 동조하는 그 따라오는 집단으로부터의 어떤 그 동의를 그 받을 때 합리 리더십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최근에 각을 세웠다가 네. 아 이거 뭐 우리 그 뭐 여권 지지자뿐만 아니고 전체 그 여론의 지지율도 박근혜 대통령을 각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향을 튼 거고 네. 야당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 비판을 하기보다는 돌아가자. 네. 민주정책연구소 보고서도 그렇죠. 네. 그런 반면에 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 거론해서 넘어서는 이런 방향이 있는데 결국은 그 박근혜라는 또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네. 이게 앞으로 야당의 큰 과제일 것 같아요. 그 전략은 두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의원은 결국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각을 세우는 건 당장 내년 전당대회나 직접적인 이해관계 때문 아닐까요? 지금? 일단 뭐 그 부분을 의식한 거겠죠. 네. 뭐 대권은 그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네네. 일단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의원이. 최근에 그 친노 계파를 해체할 선언하겠다라는 얘기 한 것도 네. 당권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계파 보신주의를 넘어서겠다라는 얘기인데 문재인 의원이 저렇게 이제 아까 김무수 위원장도 보수의 뭔가 새로운
상징성을 자기가 담지하고 싶듯이 네. 문재인 의원도 오히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설령 높다 하더라도 네. 또 야권 지지자는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시 51대 48단 예, 말이죠.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집토끼라고 그럽니까? 그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네. 더 보다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아요. 요거가 네. 굉장히 평소에 그냥 비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각이 있잖아요. 네. 날이 서 있단 예, 말이에요. 날이 서 있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네. 같은 야당이지만 아마 지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마 좀 약간 발언 톤이 상당히 유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한번 박근혜 대통령 접근법이 조금 다른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지성적이기도 하고 또 우아하고 예. 예, 그리고 기품이 있어요. 예. 근접하기 어려운 범접하기 어려운 그 기품이 딱 있어요. 그래서 뭐 더할 나위 없이나 또 예쁘시고 가슴이 설렐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아니 뭐 근데 틀림없는 왜 안 사실. 가셨냐고요? 여보 미안해. 자, 정 교수님, 저게 네. 뭐 공식 뭐 여러 가지 뭐 좀 회의석상이니까 뭐 저는 덕담을 늘어놨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저런 유의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야당이 나온다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걸 이제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이 그 야당의 본심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저기 네. 얘기가 이제 작년에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비대위원장 할 때 국회에서 만났을 때 저희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뭐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이렇게 네. 합리적인 분이니까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그 칭찬을 많이 해준, 그 격려를 많이 해준.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일종의 컴플리먼트로 그 보고 싶고요. 감사하다. 예. 속마음은 따로 있는 거죠. 요즘 그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 멘트 날리는 거 보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예. 문재인 의원이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나 그 여당에 대한 그 각은 매우 날카롭게 세워져 있는 큰 거죠. 차이는 없다. 네. 자, 최 교수님 아마 최근에 아까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민주당의 민주당의 이제 정책연구소죠. 탱크죠. 아마 박근혜 넘어서기를 주제로 한 보고서 아마 1년에 이런 유의 보고서가 앞으로도 또 나온다고 합니다. 네.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정치의 실체를 인정합시다. 다만 기존의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부터였던 우리의 좀 잘못도 있지 않았느냐. 네. 성찰을 해봅시다. 뭐 이런 취지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약간 자비판에 가까운 그렇죠. 지적도 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리 있는 자기 반성이라고 봐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이제 부정이 있는데 네. 현재 아무튼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긍정이 높습니다 지금. 네, 아직은 50%는 그렇죠. 예. 채 안 된다 하더라도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가 높아요. 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같은 기간이면서 좀 네, 네.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현재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세대별로 50대 네. 후반 유권자가 많고 네. 뭐 지역별로는 말할 것 없이 영남 아닙니까? 네,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나이 많은 세대가 점점 많아진 경향이 있어요. 과거 선거와는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인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 선거는 투표를 결정되는 거니까. 네. 지금 현재 어쨌든 게다가 이분들이 투표율이 높단 말이죠. 그렇죠. 투표율이 높은 데다 지지 성향이 확연히 갈리고 있잖아요. 네. 세대별로. 지역별로도 그렇고. 네. 이러니까 이런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단지 그 실체라는 것이 보다 현실 정치 공간에서 나타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인식하는 것 같고 네. 만약 무슨 박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선거라는 게 어쨌든 간에 결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선거 다 졌잖아요. 지방선거도 지고 네. 최근에 730 재보선거 다 지고 네. 세월 참사 이후에도 지지율을 새정치연합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이걸 인정한 거예요. 예.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고 네. 어쨌든 그러나 그 전에 민주당 때부터 해가지고 새정치연합 올 때까지의 네. 이 복잡 다단한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개파 갈등이 예. 계속 내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식의 생각이 바탕이 된 상황 속에서의 합리적 진보를 추구해 나간다면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으나 네. 여전히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정책연구원 보고서가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네. 어떤 사례가 있었죠? 그거죠. 미국의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하도 깨지니까. 80년대. 예, 예. 하도 90년대에도 계속 그렇고. 그 깨지니까 나온 게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아닙니까? 네네. 레이코프라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코끼리가 공화당의 상징물인데 네. 자꾸 공화당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선거 전략을 짤 게 아니고 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한 책이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안 네네. 돼.
박근혜를 거론하지 마 이겁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하고 자꾸 각을 세워봐야 네. 우리가 밀리니까 아예 그거 하지 말고 네. 이번에 그 보고서 제목도 그겁니다. 진보에 나가야 길 네. 제3의 길을 찾아서인데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그 놓쳤다는 게 뭐냐면 명칭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우리 야당 새정치연합이 60년 전통 야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진보가 다 아닙니다. 네.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는데 해필이면 그 보고서 제목이 왜 진보냐 이거죠. 네. 제가 그 새정치연합의 60년 전통 얘기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우리 동아일보 그 창간하신 김성수 선생도 그렇고 네. 말이죠. 그 보수, 골수 보수 그 정통 철학을 가진 분들이 그 지금의 야당을 세운 아주 원조에 계신 분들인데 네. 이런 그 색깔을 다 포용하려면은 우리 야당의 갈 길은 그냥 제3의 길이라고 그러든가 뭐 무지개면 하든 이런 그 얘기를 했었어야 네. 되는데 진보에 나아갈 길 뭔가 또 이 그 친노를 생각하게 하는 명칭의 네. 그 어떤 잘못된 사용은 또 저는 좀 비판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기존의 야당이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의 태도에서 많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목들을 아마 지적을 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제발 좀 이걸 하나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일단 게 저는 있다면 그 정치라는 게 이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네. 추상적인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야당으로 뭔가 능력이 없어 보여. 네. 그리고 최근에 그 강준만 교수가 쓴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네네. 책이 나왔잖아요. 뭔가 진보는 거칠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이것도 고쳐야 돼요. 진보가 절대 거친 게 아닙니다. 따뜻한 게 진보거든요, 원래. 근데 뭔가 진보 진영 그러면 지금 우리 정 교수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진보를 얘기하는 게 전혀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일단 새누리당과 지금 새정치연합이 다 보수 진보를 포용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아무래도 네. 스탠스가 새누리당은 보수 쪽에 가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새정치연합은 진보 쪽에 와 있으니까 그 나름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 교수님 같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예. 진보가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 속에서 뭔가 그렇게 정권 교체에 신뢰가 안 간다는 이미지란 말이죠. 네. 그래서 다시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은 진보가 이제 너무 이렇게 거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합리적 진보는 바로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진보 뭔가 따뜻한 진보, 네. 그야말로 소외계층을 아끼는 진보, 그리고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날카롭게 정치적인 비판을 하되 그냥 마냥 이념적인 색깔이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근데 같아요. 제 말씀의 의도는 야당이 집권을 하려면요. 네. 진보가 참 좋은 말이고 좋은 가치를 담고 있는 네. 그 정치적인 용어지만 이걸 당분간 빼는 겁니다. 갖고 있다가 집권한 뒤에 붙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보고서 제목조차도 진보에 나갈 길이니까. 네, 특정 세력만 너무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그렇죠. 없다. 생각나는 게 친노 세력 생각나고 강경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이제 아쉽다 이거죠. 그 비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진보가 자신들의 어떤 그 스탠스나 이런 것들에서 인정을 약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는. 안 되고 있으니까 예. 바로 저런 비판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박근혜 따라하기와 박근혜 넘어서기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대 전공기 교수, 용인대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